그다음에 입법권, 이제 뭐 조직권, 인사권, 재정권이 있는데 이렇습니다. 주민자치 입법권은 주민자치의 규약을 스스로 제정하도록 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 조직권은 주민자치회를 회장도 주민들이 뽑고 또 회비도 주민들이 거둘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지금 있느냐 하면 이 세 가지 다 금지시켜놨습니다. 전부 다 행정안전부가 1999년에는 조례 준칙으로 내려보내서 시군구 의회 보고 이 조례 준칙을 이대로 의결을 하면 1억 5천만 원을 지원해주고 이대로 하지 않으면 우리 지원하지 않겠다. 그래서 하니까 시군구 의회는 뭐 토시는 좀 고쳤습니다. 오차 범위 내에서 100%가 그대로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행정안전부가 가지고 있는 주민자치 기획, 정책기획 능력이 30점이다. 그러면 시군구 의회는 그 30점에도 못 미친다. 이렇게 보고요. 공무원이 거기에 대해서 이의 제기했는 것도 전혀 없습니다. 그럼 관료들의 주민자치 정책 능력도 30%에 못 미친다고 보는 겁니다. 자, 이따가 그 구체적인 내용 나옵니다. 이제 이렇게 되는데 지원하고 간섭 관계 이제 먼저 드리고 난 뒤에 평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원은 하지 않고 간섭도 하지 않으면 방치거든요. 조선이 이랬습니다. 이따 말씀드릴게요. 현상. 지원은 하지 않고 간섭은 해내는 게 일제입니다.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으면 이게 선진국들의 주민자치입니다. 분권이 잘 되는 겁니다. 분권 해주면 간섭하지 않아야 됩니다. 분권 안 하면 간섭합니다. 이런 면에서 분권 관찰해야 되고요. 자, 지원도 하고 간섭도 하겠다 그러면 분권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내가 지배하겠다는 건데 이게 지금 서울형이고요. 지금 자치단체장의 99.99%가 이 형을 주민자치라고 단단한 오해를 합니다. 수원시장님 정말 개인적으로는 영택시장 좋아하고 유능한 인재라고 그러는데 주민자치에만 들어오면 꼭 이거 꼬리표를 달고 있어요. 참 이제 저는 이게 이제 왜냐하면 한국이 아직까지 주민자치 토양이 안 됐다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영택시장을 비난하고 싶은 생각은 조금도 없습니다. 저보다 훨씬 저는 위대한 인물이라고 생각을 하고 실제 영택시장 좋아합니다. 그래도 주민자치 들어오면 이 부분에 관해서는 간섭을 합니다. 평가를 할 때 보면 자, 지원은 하고 간섭 없으면 지원 품질로 주민자치가 성공을 합니다. 근데 지원이 있든 없든 간에 간섭이 있으면 간섭 품질만큼 실패를 해버립니다. 자, 이런 것들을 이제 한번 이제 생각을 해놓고 이제 우리나라 주민자치사를 조선 주민자치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조선 주민자치사는 이제 그 수령이 직접 이 주민들을 상대하는 게 아니라 향약을 도입하면서 제지사족들이 향안이라고 하는 이제 말하자면 요즘 같은 이제 의회입니다. 시군구 의회 같은 것을 양반 귀족회로 만들어서 이 사람들이 주민들을 교화하는 역할을 하고 주민들은 거기에 따르는 역할로 이렇게 했습니다. 이때 먹고 사는 건 자기네 문제예요. 상민들 문제지 위에서 뭐 별로 크게 신경 많이 안 썼습니다. 걱정은 해도. 자, 이런 상태다 보니까 이거는 향촌이 민주제가 아니고 향촌 자치는 자치인데 민주제는 현저하게 결여가 되어 있습니다. 민주는 아니, 동네 민주주의는 아니죠, 그죠? 자, 요게 임진왜란 지나고 난 뒤에 이 제지사족들이 양반들이 힘을 다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상하합계입니다. 상민하고 옛날에는 이게 향안하고 이제 그 향회로 분리가 되어 있었는데 이건 상하합계를 만듭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양반들은 나는 도덕적인 임무를 좀 더 수월성 있는 업무를 담당을 하니까 위에 약정 같은 이제 회장을 하고 너희들은 향무, 그러니까 지방자치 사무를 하니까 그냥 구성원으로 남아라. 계속 이렇게 하니까 티격태격합니다. 댐비기도 하고 그럽니다. 이제 그러다가 조선 후기 들어오면 이 양반들이 이 도저히 지역에서 우리가 더
교화하는 지위를 누릴 수 없다고 생각되니까 어디로 도망가냐면 향교로 피신을 합니다. 그러니까 학술, 정책, 사업 세 영역에 다 관여를 하다가 이제 정책이나 정책이나 사업을 포기하고 학술 영역으로 이제 자신들을 가둬버립니다. 전문 영역으로 간 거죠. 저는 외소화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이렇게 가고 난 뒤에 동네가 이제 독립을 합니다. 주민들이. 요거는 상당히 민주화가 됩니다. 이때 민주적인 제도는 제가 봐도 향락을 연구하면서 동계 연구하면서 보면 지금 어떤 제도보다 더 민주적입니다. 그 세경을 봤는데 어떻게 해서 이제 아이 세경에서 어른 세경으로 받는 걸 판단하냐면 그 정자나무 밑에 가면 들돌이라고 있어요. 들어가지고 그 돌멩이 들어가고 어깨로 넘기면 어른 됩니다. 그 어른들이 본 앞에서 테스트를 합니다. 실제 상당히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공공성이 있었어요. 이제 근데 이때 참 그 제가 보기에는 대한민국의 그 불운이라고 하는 생각되는 게 이때 이분들이 규약을 자기네들이 못 만듭니다. 만일 성문법으로 이제 규약을 만들면 양반이나 수령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불문율로 알아서 만듭니다. 이 불문율이 어떻게 보면 훨씬 더 단합을 강화시켰다는 면도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이 향약의 이 측면에 관해서 한국의 연구가 향약 연구는 있는데 향촌 자치사적인 연구는 조금 산견은 됩니다만은 종합적인 연구가 없어서 이 프로젝트도 이제 제가 언젠가는 우리 자산이다 보니까 이제 학회 그 이제 필생의 사업으로 한번 추진해 보려고 하고 있고요. 자, 이쯤 되면 요때 이제 그 사회적 경제 시스템의 최첨단인 그 이제 두뇌가 나옵니다. 이 두뇌는 개인의 능력에 합보다가 두뇌 조직이 발휘하는 능력이 훨씬 더 큽니다. 그러니까 시너지라는 게 있다는 얘기죠. 그죠? 이 시너지가 발휘될 만큼 조직 구조나 기능 면에서 구조, 기능, 선 다 했던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는 이제 상당히 중요한 자산인데 잃어먹고 있다. 지금 현재 주민자치제도에 전혀 반영되지 않습니다. 자, 이제 조선 때는 이렇게 돼 있던 이제 그 향촌 자치를 일제가 와서 이렇게 다 만듭니다. 아주 그냥 주민자치 영역을 완전히 그 중앙행정관료한테 복속을 시킵니다. 해방되면 일본은 이 부분을 해방되면서 이 부분을 이제 그 메가더가 이 주민자치로 이제 돌려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도 그래서 그러면 당연히 하려면 이렇게 됐었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불행하게도 이대로 그냥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제가 어떻게든지 간에 이 부분에 관해서 이제 그 주민들의 자치가 이루어지도록 만드는 게 저는 이제 제 임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 이제 한국에 있는 주민자치 제도들을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1999년에 주민자치위원회라는 제도가 있는데 읍면 동장 밑에 주민자치센터 만들고 주민자치센터에 주민자치위원회 만들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 센터 관리하기 위한 위원회지 이 주민들을 하고 연계되어 있거나 마을의 일들을 관리하기 위한 위원회가 전혀 아닙니다. 그러면서 명칭은 거창하게 썼는데 주민도 없고 자치도 없습니다. 이름만 이렇게 썼습니다. 뭐 이름 이렇게 된 뒷얘기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자, 이게 사이비 주민자치거든요. 그 제가 이 정책을 평가하면서 완벽하게 빗나가고 처절하게 실패를 했다라는 이제 용어를 써서 비판을 하니까 그 행정학자 한 분이 너무 심하십니다 그러길래 심한 게 아니라 나는 팩트를 쓴 거다. 사람을 비판한 거 아니다. 팩트를 쓰다 보니까 팩트가 이런 걸 어떻게 하느냐고 했는데 제가 그렇게 비판한 적이 있습니다. 자, 이때 이제 여기 뭐 저기 부산 회장님, 경남 회장님, 주민자치 회장님 두 분 다 와 계십니다. 주민자치위원장이 읍면 동장 동의 없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는가? 전혀 없습니다. 자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여기에 관해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이야기는 할 게 많은데, 자, 예,
2013년에 시범실시 주민자치위원회가 있습니다. 이게 허태열 의원이 발의를 했는데 어떻게 하냐면 읍면동 저거 지금 행정계층이 읍면동이 실제는 다른 데 없습니다. 없으니까 읍면동 저거 주민자치회에다 맡겨버리고 공무원 철수해버리고 시군구에 있으면 되지 않느냐, 시군구 그 대신 통합을 하자, 이런 데서 행정체제 개편하는 이제 하기 위해서 읍면동을 주민자치회에다 맡기는 걸로 이제 법을 위반해서 연구를 하라. 또 이제 행안부 맡기니까 행안부가 시범실시 주민자치회 기획권은 오로지 행안부 있으니까 이렇게 기획을 해버린 거예요. 주민자치위원회 이 주민들하고 주민들 참가도 못하게 만들고 이제 주민자치회도 주민들을 받아줄 수도 없고 주민들이 가고 싶어도 둘 사이에 그냥 건널 수 없는 오작교보다 더 심한 다리를, 더 심한 어떤 장애물을 설치를 해버린 겁니다. 그래 놓고는 주민자치회다. 그러고 평가하기를 뭐 주민자치 요소가 많다고 그러는데 딱 달라진 거 두 개입니다. 위촉권자가 시장군수 구청장으로 바뀐 거고, 그러니까 임명권자가 바뀐 거죠. 또 하나는 할 일을 잔뜩 많이 늘어놨다는 거. 그러니까 할 일을 잔뜩 늘어놓고는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위상을 높였다. 그런데 참 저는 그런 연구 논문 보면 가서 한마디 하고 싶은데 아직은 제가 그나마 주민자치에 관심 가져주는 학자님들이 저한테는 필요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심하게 비판은 안 하고 있다는 말씀을 오늘 솔직히 드리겠습니다. 이제 이게 서울형 주민자치인데 이제 이거 보시면 이제 하고 문제점 아실 겁니다. 자, 구 주민자치 지원단이라는 게 있습니다. 보통은 구 주민자치 지원단에 1억 6천이라는 예산을 지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보통 주민자치위원회 회장님들이 해운대구 회장님 여기 와 계시는데 해운대구 같으면 위원장님들이 모여서 해운대구 주민자치협의회가 있습니다. 이 회에다가 1억 6천 예산을 주고 사람들 당신들이 고용해서 쓰고 주민자치 해운대구 주민자치 잘 되도록 연구를 하는 게 맞느냐, 아니면 이걸 시민단체에다가 위탁을 줘버린 게 맞느냐. 박원순 시장은 거기서 과감하게 시민단체 위탁을 주는 걸로 결정을 해버렸습니다. 자, 이제 어느 쪽이 맞는지 저는 박 시장한테는 정반대편에 있습니다. 또 요것만 있는 게 아니고요.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 권한을 갖고 있냐면 예산을 가지고 지역사회를 일일이 다니면서 다 조직화하고 할 수 있는 권한까지 다 부여해 놨습니다. 이게 주민자치를 하라는가? 아니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주민자치 기능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주민자치를 넘어서는 주민자치를 참칭은 하지만은 다른 의도가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이 좌절시키는 게 저는 제 주민자치를 위한 임무라고 생각을 이제 최근에 했습니다. 작년까지는 안 했습니다. 자, 동해지원관이 있습니다. 이 사람 연봉 4천만 원입니다. 공무원입니다. 이제 사업비 1,000만 원 줍니다. 그럼 5천만 원 줍니다. 이 5천만 원 주는 예산을 주민자치위원장이 있으면 위원장한테 드리고 주민자치 사업 계획도 짜고 뭐도 하고 하라 그러는 게 맞을까요? 이 사람이 뽑는 위탁받은 시민단체에서 뽑는 이 시민운동가 출신한테 주는 게 맞는 거예요. 저는 역행하는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동지원관 예산은 주민자치위원회 예산으로 주는 게 맞다. 이 이야기를 지난번에 이제 6월 2일 날 발제를 했습니다. 이게 6월 3일 날인가 4일 날인가 문화일보에서 그때 문화일보 기자가 와서 취재를 해갔습니다. 뭐 저희가 보도자료 낸 것도 아니고 와서 보니까 무슨 자치, 뭐 지원관, 자치지 무슨 웬 주민자치 이런 식으로 나가니까 서울시에서 심하게 반발을 하는 것을 보고 이분들이 아직도 이 문제에 관해서 문제 본질을 파악하지 못했구나. 그러면 저는 파악할 때까지 이제 어떤 일든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됩니다. 그러면서 정작 연결시켜 줘야 될 이 부분은 입 싹 닦았습니다. 서울시는. 그러니까 개선이 아니고 개악을 해도 한참 개악을 했고 구조적인
주민자치 면에서는 구조 악을 만들고 기능적도 악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제 여기서 말씀드리면 이 지원단이 예산이 서울시에서 이쪽으로 내려옵니다. 여기 가지 않습니다. 그럼 예산권 쥐고 있으면 여기도 제껴집니다. 주민자치회도 제끼고 이 관변단체 자치지 주민자치도 아니고 지방자치도 아니에요. 이런 게 어떻게 해서 만들어질까? 옛날에 봤던 그 양반은 아닌데 라는 이제 생각을 하면서 개인적인 이야기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담양입니다. 이게 대한민국 주민자치 현주소 설명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담양 군수 이제 그 신영식 군, 김영식 군수구나. 제가 사람들 성을 잘 못 외웁니다. 이제 그 군수님 여러 번 뵀는데 이 주민자치위원회가 도대체 아무것도 안 하고 무의도식하고 놀기만 하니 회장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조언을 드렸습니다. 이 통장 없애십시오. 이 통장 역할을 주민자치회로 만들고 그 이장들이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몽땅 들어오게 만들면 지역 대표성이라도 있습니다. 한번 만드십시오. 그랬더니만 고민해서 이장을 마을자치회를 만들어서 이장이 여기 이제 회장이 되고 노인회 뭐 개발위원회 뭐 분녀회 다 들어와서 이제 하는 것까지 좋은데 이것하고 주민자치위원회 연결을 못 시켰어요. 이게 논산 황명선 시장도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안 나가려고 그래요. 이장들은 읍면동 차원의 일을 할 생각이 없어요. 받는 돈은 똑같은데 처우도 똑같은데 내가 일을 왜 더 해야 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주민자치 문제는 제도 문제만 아니고 제대로 기능하기 위한 어떤 것까지도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게 여기서 문제가 발견됩니다. 논산 황명선 시장도 저한테 이거 연결되는 거 가르쳐 달라고 그래가지고 자문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한테 자문을 받으라고 그랬는데 국장이 연락 안 합니다. 왜냐하면 연결시켜 놓으면 엄청 골치가 아프니까. 자, 이게 이제 관료만 난제가 아니고 주민자치위원도 난제예요. 이제 그 말씀 드리려고 했습니다. 이제 주민자치회의 기능은 실제는 지역 주민을 대표하는 기능도 있고 읍면동장하고 협력해야 되는 기능도 있습니다. 이 이중 기능이 있거든. 이중 지위, 이중 기능입니다. 마을 주민자치대에 되고 읍면동 협치대에 되는 자치권과 협치권 둘 다 있어야 되는데 지금 자치권도 없고 협치권도 없으면서 자치도 하고 협치도 하라 그러는데 이건 구체성이 없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협치는 협치답게 살리고 자치는 자치답게 살려서 이 두 가지 기능이 결합시키는 게 필요하다. 동시에 이 두 개를 꿰찰라 그러면 현재 있는 동장보다 더 유능하고 무엇을 명예직으로 할 게 아니라 아예 직업 관료로 해야 됩니다. 이 좀 해낼 수 있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구청장 할 능력에 시장 군수 능력에 버금가는 사람이 될 겁니다. 아마 또 그 정도 노력도 해야 되고요. 자, 이런 면에서 이제 자치기능, 협치기능 둘 다 살릴라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됩니다. 협력에 중점을 두면 이 주민자치회가 읍면동에다 설치가 돼야 돼요. 그래야 동장하고 협치를 하죠. 근데 자치에 중점을 둘라 그러면 주민들을 직접 만나야 되다 보니까 인구 한 4만 원 되면 주민 못 만납니다. 주민 한 500에서 한 2,000명 사이가 적절하다고 오스트롬이나 모든 사회학자들이 행정학자들이 연구해 놓은 연구 있습니다. 그 연구 이제 학술적인 건 자료 제가 다 뺐습니다. 이제 그렇게 해 있다 보니까 이제 여기다 읍면동 통리 차원에서 만들어야 됩니다. 이게 스위스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통리보다 더 작습니다. 이제 영국의 페리시 인구 뭐 200명도 안 되는 데가 많습니다. 이제 그런데 잘 이루어집니다. 이제 한 인구 3, 4만 되는 여기에 만드는 거는 이거는 거의 억지입니다. 이건 협치 위해서 필요한.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요 주민자치회가 아주 조그마한 걸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다가 주민자치 협의회를 만들어서 읍면동하고 협의하게 초잖아요. 시정초 협의하게 만드는 제도가 있는데 그것도 지금 한국이 합숙 못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통리의 주민자치회 만들고 읍면동은 위원회, 시군군 협의회, 시도연합회 이렇게 만들면 되는데 지금 안 돼 있는 거 요것만 딱 하면 됩니다. 근데 이걸 안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행안부가 절대 안 내놓으려고 그러는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주민자치를 하려면 행안부하고 일전이 불가피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장관님한테 어제 조금 한 10분의 한 100분의 1쯤 얘기한 겁니다. 이제 자, 주민자치 사업이 또 문제인데요. 자, 사업 난이도가 되게 높은 사업을 하고 싶고 주민들이 높으면 보기 좋게 성공하지만은 주민들이 이게 없습니다. 없을 때 이제 일단 해놓고 하겠습니다. 사업 능력이 되게 낮을 때 저기 낮게 설계했는데 주민들이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낮게 설계도 실패고요. 낮을 때 낮게 설계하면 성공은 하는데 보기 싫은 성공입니다. 이 중에서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 부분에 대부분 이렇게 합니다. 이제 주민자치 사업 설계 시 오류가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사업 임무로 부과해놓고 하라고 하는 거. 이거 자치 아니잖아요. 그 다음 주민들이 할 수 없는 사업 규정해놓고 하라고 하는 거. 이 강요잖아요. 이제 이런 데다 보니까 이제 주민들 자치공간이 주민자치 토대고 동력인데 이게 자치공간이 주민도 반영 안 되고 마을도 반영 안 되면 협력자인 경우에도 협력자가 아닌 이제 그냥 하청업자가 되어버린다는 거죠. 주민자치 동력 안 생긴다는 겁니다. 자, 주민자치 사업의 성패는 주민자치 성패는 사업에 달려 있는데 김영교 회장님 늘 말씀하시는 베트남의 사회적 자본 있으면 주민자치가 성공하는데 사회적 자본이 없으면 사회적 자본 형성 방법이 형성이 곧 주민자치 사업의 전제사업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지금 사회적 자본이 시골은 남아 있습니다. 약간 도시는 사회적 자본이 형성될 계기가 전혀 없습니다. 특히 아파트. 그러면 여기서 한국에 맞게끔 사회적 자본 형성 방법론이 있어야 되는데 저도 한 50개 정도는 시범을 해봤습니다. 제 돈 들여서 해봤는데 어떤 거는 성공하고 어떤 건 실패했습니다만은 이게 정부가 원래 해야 될 일입니다. 시범 실시한다면 이걸 내야 되는데 어제 김부겸 장관님 말씀도 시범 실시 사업 저거 실패했습니다 그러길래 장관님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걸 했습니다. 저거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도와주시오. 알겠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그 얘기입니다. 이게 공무원들 그 정책 감각에 포착되지 않는 내용입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 제가 경영학에서 조직론을 상당히 한 20몇 권을 사다가 다 훑었습니다. 봤더니만 조직인 직원들이 직무 수행 가능한 직무로 설계하는 게 맞는 거예요. 단계별 설계든 뭐 수평적 설계든 하는 게 맞는데 그게 지금 경영학적인 요인이 주민자치회에서는 실패했다고 보고요. 이제 계층을 보면 어떻게 보면 이 여러 개의 계층이 서로 이제 관통할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이제 하이어라키 비슷하게 될 수밖에 없는데 여기는 하이어라키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이게 주민자치는 이 하이어라키가 되면 안 되는데 상향식이 파트목 방식이 돼야 되는데 이것을 하는 방법이 어떤 거냐 이게 이제 저는 이거 연구가 이제 되게 어렵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모든 이제 인문학적인 연구 방법들을 이제 어프로치들을 다 이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근데 가장 참고가 많이 될 거는 가톨릭의 이제 그 노동헌장 그 사회교리 중에 하나인데 그 이제 공동선의 원리, 연대성의 원리, 그다음에 이제 보조성의 원리, 그리고 이제 그 인간 존엄성의 원칙 이렇게 되어 있는 데서 보조성의 원리는 하위 기관이 하위 기관의 능력으로 수행할 수 있는 일에 관해서 상위 기관이 개입해서는 안 된다. 하위 기관이 수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 상위 기관은 지원을 해주고 해야 된다는 이 원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개인과 신과의 관계에서 이제 중간에 이제 컬렉티브 레벨이 이제 발생함에 따라서 가톨릭은 정리를 한 것 같고요. 불교는 아직도 그 부분에 관해서 제가 여러 교수님 찾아가서 뵀습니다만은 명확하게 정리해 놓은 게 없고 유교도 조금 이제 그 정리가 덜 돼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저건 나중에 언제 기회 있으면 그 부분도 이제 제가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이게 이제 거의 이제 이 발제의 마지막 수준인데요. 어떻게 되냐면 지금
이제 어제 그저께 한국지방자치학회 학예 세션에서 이 문제를 지적하니까 이제 행정학자님들도 거의 처음 듣는 이야기라는 이제 그 반응을 받았습니다. 자, 주민자치회의 그 회칙은 주민들이 만드는 게 원칙인데 지금은 시군구 의회가 만듭니다. 뭐 회장은 몇 명으로 하고 부회장은 누구로 하고 임기는 얼마로 하고 뭐 결격 사유 있을 때는 어떻게 하고 회의는 한 달에 며칠 하고 다 정해놓습니다. 이거는 월권이죠, 그죠? 주민들이 해야 될 제정해야 될 내용들을 구의회가 만든다는 것은 이게 말도 안 되는 건데 이걸 구의회가 만들도록 시킨 게 행정안전부입니다.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대로 하는 게 구의회고 여기에 관해서 비판이 별로 없는 게 행정학계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놓고 바른 말 했습니다. 이거 고쳐라. 주민자치법은 자치법은 절차법이 이래야 되지 위에서 절차만 정하고 실체는 자치회 안에서 해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더니만 맞다고. 이제 자치법학회라는 회가 있습니다. 그 자치법학회에서 아마 이번에 다음에 할 때는 이 문제가 자치법의 그 특성에 관해서 이제 또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이제 이렇게 될 정도로 이제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봤을 때는 민주라는 문제가 이제 그 한번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제 그 지방자치와 국가 간의 관계는 뭐 이런 학설들이 있습니다. 뭐 고유 권한이다 아니면 국가가 나눠준 거다 법제도로 보장되는 거다. 그런데 실제 분권과 자치, 지방자치에서 나눌 때 단체자치와 주민자치를 다시 나눕니다. 이 나눌 때 이 주민자치회에 관해서는 이 고유권 차원에서 접근하는 게 맞고요. 저는 주민자치는 본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권 대상이 아니고 그 주민자치 참여에 초점을 둬야 되고 입법, 사법 통제가 중심이 돼야 되는 거지 정부 조직이 통제하는 방식으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이 말은 한국자치학회를 창립할 때 제가 만든 워딩입니다. 이제 그 자치는 사람 인격자로 만들고 마을 공동체로 만들어 주니까 사람이나 마을의 기본적인 존재 양식이다. 그러니까 자치한다는 것은 친목보다 나은 말 하는 거고 주인 되고 어른 되는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한번 정리를 했는데 실천 잘 되도록 많이 도와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상당히 두서없는 발언 마치겠습니다.